반갑습니다, 여러분. USRP를 이용한 디지털 통신 실습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USRP의 스펙과 USRP의 블록 다이어그램, 그리고 USRP 본체의 전 부면에 있는 여러 포트들 및 LED의 쓰임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USRP의 기능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RP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할 USRP의 RF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은 앞서 챕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WBX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WBX라는 제품은 로터보드는 주파수 범위는 50MHz에서 2.2GHz까지 여러분들이 그 주파수 센터 프리퀀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밴드위스는 120MHz입니다. 그리고 이 보드는 이 WBX 보드는 하나의 안에 하나의 통신 채널과 하나의 수신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WBX가 우리는 두 개가 들어있는 USRP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두 개의 TX와 두 개의 RX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는 먼저 송신단 쪽을 살펴보면요. 최대 출력 파워는 약 20dBm이고요. 그리고 이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게인은 0dB부터 31dB까지 1dB 단위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의 레졸루션은 16비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파워의 단위 dBm과 게인의 단위 dB가 서로 유사하지만 서로 물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다른 단위인데 이 단위에 대해서 잘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dB라는 단위와 그리고 dBm이라는 단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dB라는 단위는 상대적인 값이고요. dBm이라는 단위는 절대적인 값입니다. 먼저 dB의 정의를 살펴보면 dB라는 것은 10 곱하기 로그 베이스 10의 파워와 파워를 나눈 값인데 A라는 파워와 B라는 파워를 서로 나눠준 값이에요. 어떤 레퍼런스 값 대비 A라는 레퍼런스 값 대비 B라는 값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크냐 서로 이렇게 비교한 상대적인 값이 바로 dB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A라는 값이 100mW였고요. B라는 값이 1W다라고 하면은 이 값은 A라는 값보다 B라는 값이 10배 더 크죠. 10배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 곱하기 로그 베이스 10에 1W 나누기 100mW를 해주면은 10dB라는 값이 나와요. 이런 dB 단위는 주로 그 앰플리파이어, 증폭기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즉 내가 10mW라는 입력이 증폭기에 들어가서 100mW라는 출력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것은 즉 10dB 게인을 가지는 증폭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앰플리파이어가 10dB의 이득 게인을 가진다고 하면은 1W의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 10배인 10W인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자, 반면에 dBm
단위의 경우 어, 절대값이라고 했는데 이 dBm의 정의를 보면은 심 로그 베이스 10의 레퍼런스가 1mW예요. 1mW에 대하여 그 파워가 얼마나 크냐를 따지는 단위가 바로 dBm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 P라는 값이 0.1이다, 0.1mW였다 라고 하면은 1mW에 비교해서 0.1mW는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므로 그 값은 마이너스 10dBm, 즉 1mW에 대비해서 10분의 1만큼 작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dB와 dBm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고요. 이 dB와 dBm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으면 유용한 수치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3dB 내지는 3dBm도 좋고 3dB도 좋습니다. 내지는 마이너스 3dB라는 값인데 이 3dB라는 거는 10 로그 베이스 10의 2, 즉 2배가 되는 경우에는 약 3dB, 정확하게 3은 아니지만 어림잡아서 3dB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절반, 2분의 1인 경우에는 그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3dB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10dB라는 거는 아까 봤다시피 10배 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20dB라는 거는 10의 2승이기 때문에 100배가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3dB라는 거는 10로그 어떤 값에 내가 레퍼런스가 되는 값이 있으면 그 레퍼런스 값의 2배인 값인 경우 3dB라는 밸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3dB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3dB 포인트, 마이너스 3dB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dB다 라고 하면 뭐 2배다 내지는 절반이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면 빠르게 알아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수신단 쪽을 볼게요. 수신단 쪽은 최대 입력 파워가 마이너스 15dBm. 우리 아까 배웠다시피 마이너스 10dBm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 1mW 대비 10분의 1이니까 0.1mW가 되겠죠. 그러면은 15dBm은 20, 마이너스 20mdBm, 20dBm보다는 작으니까 0.01mW에서 0.1mW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겠죠.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만큼 수신다음 같은 경우는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챕터 1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안테나나 아니면 만약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밤새기를 사용해서 꼭 신호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신단 내부에도 앞서 챕터 1에서 봤다시피 LNA가 존재를 하는데 그 LNA의 경우 개인 레인지가 0에서 31.5dB, 0.5dB 단위로 세팅을 할 수 있고요.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의 레졸루션은 14비트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의 레졸루션이 14비트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PC에서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비트의 묶음은 8비트나 16비트나 32비트, 64비트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루는 데이터는 14비트가 아니라 16비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USRP 안에는 내부적으로 FPGA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FPGA는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의 약자죠. 그리고 근데 FPGA도 제조사랑 제품군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USRP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군은 자일링스사의 킨텍스 7이라는 FPGA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FPGA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어, RF 프론트엔드 쪽과 이쪽에 내 호스트 PC 쪽이 연결이 되게 될 텐데 이 PC와 RF 프론트엔드를 서로 인터페이싱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PGA가 PC랑 인터페이싱 되는 방법은 우리가 앞서 봤던 10G 내지는 뭐 1G 형태로 인터페이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랑 USRP의 전면 패널, 후면 패널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우리 앞서 봤던 블록 다이어그램 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현재 실습에 사용할 장비는 X310과 WBX 보드 두 개가 들어가겠죠? 요 두 개의 합인데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 메인보드 역할을 하는 요 부분이 바로 X310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RF0번과 RF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각각 WBX 보드에 해당을 합니다. 자, 우리가 챕터 1에서 살펴봤던 SDR의 형태에 비교해서 보면은 그것과 거의 유사하죠. 보면은 RF 프론트엔드 쪽이 있고요. 그리고 ADC나 DAC 이후 부분에는 디지털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 무선 통신 연산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RF 프론트엔드 쪽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사용할 이 WBX라는 제품 보드 안에는 통신 한 채널과 수신 한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는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 WBX 하나, 즉 통신 한 채널과 수신 한 채널을 가진 WBX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까지가 바로 WBX에 해당을 합니다. 일단 WBX 쪽만 한번 보면은 우리가 챕터 1에서 봤던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먼저 송신단 쪽을 먼저 볼게요. 송신단 쪽은 내가 어떤 디지털적으로 프로세싱 이런 거를 우리 DSP라고 하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나온 샘플들 값을 DAC,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이 DAC로부터 나온 아날로그 웨이브폼을 좀 스무딩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믹서를 통해서 이 베이스밴드 신호, 실제로는 IF, 인터미디어 프리퀀시 신호지만 그 신호를 컨버전을 시켜주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컨버전된 신호를 증폭을 해주고요. 그리고 안테나를 통해서 외부로 통신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앞서 챕터 1에서 설명했던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믹서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믹서 부분이 보면은 하나는 페이즈가 0도, 하나는 90도인 서로 페이즈가 90도 차이가 나는 신호들을 각각 믹싱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이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IQ 시그널, 인페이즈 시그널과 쿼드라처 시그널을 각각 연산을 해서 나중에 서로 합해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DAC를 두 개를 두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수신단 쪽을 보면은 수신단 쪽은 일단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RX2라고 써져 있죠.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오면은 LNA를 통해서 신호를 좀 크게 만들어 주고요. 드라이브 앰프도 동일하게 신호를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송신단과 유사하게 I와 Q 신호로 나눠서 서로 각각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을 해준 다음에 어떤 연산을 처리를 하고 이 연산 처리는 바로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FPGA가 담당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연산된 결과를 PC, 호스트 PC로 전송을 해주는 역할까지가 FPGA 역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 착각하기가 쉬운 부분이 RX1, TX1, RX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보면은 WBX가 수신단이 두 개고 송신단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송신단이 하나, 수신단이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RF 스위치를 이용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의 채널, 하나의 안테나로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쪽 채널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송신 채널은 이쪽 안테나를 사용하고 수신 안테나는 이쪽 채널을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형태지 실제로 그 수신단이 두 개고 송신단이 하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블록 다이어그램을 자세히 보면은 어, 믹서랑 ADC, DAC 부분이 각각 IQ로 있기 때문에 송신단과 수신단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자세히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USRP X310의 전면 패널 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데 꼭 필요한 패널의 포트들이나 버튼들은 딱 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파워. 여기 있죠? 여기 있는 파워 버튼. 이 USRP의 장비에 파워를 인가하는데 사용하는 파워 버튼, 그리고 RFA라는 것과 RFB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연결된 게 여기에 보면은 TX-RX 그리고 RX2 이쪽도 동일하게 TX-RX, RX2라고 있죠. 이게 각각이 WBX 쪽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봤던 TX-RX 채널과 RX2 채널이 각각 두 개씩 이렇게 전면 포트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전면에 있는 LED 쪽을 한번 보면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파워 ON을 하게 되면은 파란색 불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요. 그리고 TXRX 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USRP를 사용을 하면은 만약 내가 송신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의 불이 초록색이나 아니면 빨간색이 들어오게 될 텐데 내가 송신을 하느냐 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색깔이 조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RX2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수신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작동이 되면은 초록색 불이 점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도중에 여기 이런 데서 내가 작동을 시켰는데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면은 어, 여러분들의 장비에 문제가 있거나 코드가 실행이 안 되거나 에러가 있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자, 다음은 이 USRP X310의 후면 패널 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실습하는데 필요한 어, 후면 패널에 있는 포트들은 물론 파워, 입력을 전원을 인가하기 위한 파워 포트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지, 텐지, 이더넷이라는 포트가 있는데 이 포트는 두 개가 있어요. 0번 포트와 1번 포트가 있고 이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1기가빗 이더넷을 이용해서 진행하느냐 그리고 텐지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포트가 좀 나뉠 거예요. 원지로 실습하는 경우에는 0번 포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텐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번 포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습에는 해당되지가 않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대역의 신호를 더 넓은 대역의 신호를 많이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이 두 개 포트를 한꺼번에 우리 앞서 이 X310 WBXS 스펙이 밴드위스가 120MHz라고 했죠. 맥시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두 개 포트를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후면 LED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죠. LED가. 여러분들이 그 이더넷 통신을 하다 보면은 이더넷 통신을 할 때 초록색 불이나 주황색 불 내지는 빨간색 불이 깜빡거리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동일하게 통신이 정상적으로 내 호스트 PC와 USRP가 통신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통신이나 수신에 따라서 요거는 에러가 있는 경우인데 어쨌든 초록색이나 어, 주황색 불이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불들이 오지 않는다면 USRP나 포트, 케이블 그리고 내 PC의 이더넷 설정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 실습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향후 좀 더 어려운 기능들을 구현하거나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서 봤던 전면 패널이나 후면 패널에 보면 설명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포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포트들의 대부분은 무슨 용도냐면 여러 대의 USRP를 서로 싱크, 동기화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앞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레퍼런스 인이라는 포트가 있고 이 포트에 들어오는 입력을 통해서 통신단과 수신단에 있는 PLL과 VCO 여기가 로컬 오실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같은 신호를 공급해 주게 되는데 만약 이렇게 같은 레퍼런스 클락 주로 10MHz 사인 웨이브를 공급해 주게 되는데 공급해 주게 되면은 두 개의 로컬 오실레이터 사이에 프리퀀시 옵셋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동일한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후면에 보면은 레퍼런스 인이라는 포트와 PPS 트리거 인이라는 포트가 있는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레퍼런스 인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
옵셋을 없애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PPS라는 거는 pulse per second라는 의미인데, 즉 1초마다 펄스, 정확한 펄스를 하나씩 하나씩 1초마다 정확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얘는 서로 동일한 시간에 이 라이징 엣지나 폴링 엣지에서 동일한 시간에 서로 동기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 동기화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레퍼런스 아웃이나 PPS 트리거 아웃이라는 포트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요 레퍼런스 아웃이랑 트리거 아웃을 다른 USRP 2번에 연결을 해서 서로 타이밍 동기화나 프리퀀시 옵셋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클락을 공유하는 거로요. 그런데 이런 방법에는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은 이 새로운 2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어, 레퍼런스 인에서 아웃으로 나와서 4번까지 전달되는데 그 이후로 전달되는데 시간이 점점 지연이 되겠죠. 그리고 신호 자체도 크기도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2대, 3대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방법으로는 동기화를 할 수 없고 별도의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CDA2990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이용하면은 최대 8대까지 이렇게 레퍼런스 클락과 PPS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 CDA2905이라는 제품 장비 안에는 GPS DO라는 애가 들어있는데 이 GPS DO는 GPS Disciplined Oscillator의 약자고 이 GPS DO라는 장비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그 GPS, 위성 GPS에다가 동기를 해서 정확하게 시간 동기를 해서 아까 봤던 PPS 신호를 출력해주고 그리고 내부의 오실레이터에서 정확한 10MHz 사인 웨이브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비가 GPS DO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8대 그리고 여러 개의 장비를 쓴다고 하면 그 이상도 USRP를 동기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동기화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전면 패널에서도 그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전면 패널에 레퍼런스 LED나 PPS LED 그리고 여러분들이 GPS DO를 연결한다고 하면은 이 GPS 쪽에 LED가 초록색으로 온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봤던 후면 패널에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통신이 제대로 되면은 초록색이나 주황색 LED가 점등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동일하게 그걸 전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에 보면은 OXIO, Auxiliary Input Output이라는 뜻인데 내지는 GPIO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GPIO는 General Purpose IO라는 의미고 요 옥스아이오 내지는 GPIO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안에 얘는 그 FPGA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해서 서로 외부와 시리얼 통신을 하거나 트리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포트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 FPGA를 직접 코드를 수정해서 외부와 통신하거나 트리거를 받거나 내지는 트리거를 내보내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핀맵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대부분의 핀맵이 여러분들이 2번부터 뭐 8번
13번까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블 하게, 그래서 General Purpose IO라고 하는 건데 인풋으로도 쓸 수 있고 아웃풋으로도 쓸 수 있는 핀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GPIO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JTAG, Joint Test Action Group이라는 어떤 시리얼 통신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인데 이 부분은 주로 일반적으로 FPGA 프로그래밍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포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챕터 2장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챕터 3장에서는 USRP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 호스트 PC 쪽에 OS가 필요할 텐데 저희는 그 호스트 PC 쪽의 OS를 우분투 리눅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분투 리눅스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